오늘 세이에서는 대전녹색당 공동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오현아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좀 선거 운동 좀 하고 있어서 좀 되게 치열하죠. 그러면서 이제 각자의 공약들을 이렇게 얘기하고 하는데 그 공약 안에는 환경 관련 공약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녹색당 활동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그 대선 후보들의 공약 중에서 환경 관련 부분이 더 좀 민감하게 보일 수밖에 없을 텐데 그 후보들의 환경 공약을 보시면서 여러 가지 갖는 생각들이나 평가가 있겠지만 그런 걸 보시면서 느끼는 거, 그러니까 야 이건 환경 보호가 아니라 완전 파괴인데라고 하는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 또 이런 공약은 사실 이건 좋은 공약이다 이런 것들은 또 어떤 후보들이 또 갖다 이렇게 써서 공약을 할 수 있겠지만 보시면 느끼시는 게 있을 거예요. 야 이건 아니다 하는 것들도 있을 거고, 네. 요건 참 좋다 하는 거 있을 수 있고. 예. 네, 일단 거대 양당의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환경 관련 공약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금 기후 위기 시대다라고 하는데 예. 기후 관련된 공약은 거의 없죠. 그리고 네. 거의 나오지도 않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녹색당은 기후 대선 운동본부라는 걸 꾸려서 5개 정당이 함께 그 기후 대선 그 공약 대선을 위해서 그 기후 관련 공약을 이제 같이 8개 공약을 채택한 것이 있어요.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같이 얘기가 나오는 것이 있지만 다른 대선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런 환경과 관련돼 있는 공약은 거의 없죠. 왜냐하면은 자연물은 투표권이 없거든요. 네,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 사실 이렇게 들어봐도 주로 나온 얘기가 그냥 경제. 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건 다시 딸려 나오는 것이 개발이고, 네. 개발은 환경 보호, 이 생태계 환경 이런 부분과는 반대되는 방향이 많이 자리하게 되기 때문에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경제를 외치는 그 이제 대통령 후보들이 환경을 같이 얘기하는 것은 사실 가만히 보면 또 자기 모순 같은 부분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비해서 이 환경 공약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고, 그런 걸 보면 이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어떤 우리가 이제 봐가지고 그렇게 괜찮은 대통령이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뽑혀서 끝날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또 이거 법과 제도를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 또 이게 진짜 실천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이것이 공약 때 이걸 해서 근데 어떤 끝나는 문제나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문제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이 참 약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이게 지금 당장 먹고 사는 문제를 얘기하면 환경을 뒷전으로 생각한다고 벌써 우리 스스로가 그걸 이분화 시켜버렸어요. 근데 사실은 그게 하나인 건데, 근데 이걸 하나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당장의 발등만 쳐다보고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이미 우리 안에 자리하고 있어서 사실 그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도, 그러니까 대선 후보들의 의식도 중요하지만 유권자들의 어떤 의식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근데 그 중에 또 보면 좀 황당한 공약들을 이렇게 내는 후보들도 있어요. 보니까 탈원전 백지화. 네. 아니 이걸 이제 원자력 산업을 발전시키겠다 이런 황당한 공약들을 이렇게 내서 완전히 이 생태 환경 우리가 가야 할 방향과 완전 역행하는 그런 공약을 내건 후보들도 있는데 문제입니다. 잘 되겠죠 예. 그래서 우리 유권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 교구 생태위원회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교구 생태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활동 중에 하나가 새만금 공항 반대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생태위원회에서 많은 또 운동들을 하고 있고 또 우리 자매님 같은 경우는 녹색당에서도 활동하고 계신데 여러 가지 중에서 일단은 이제 지금 최근에 또 떠오르는 현안 중에 하나, 물론 그 전부터 있었지만 새만금 공항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새만금 공항을 반대하는 이유, 물론 아까 제가 테스 카라사대 하면서 전반적인 건 얘기했지만 좀 새만금이라고 하는 차원에서 볼 때 이 문제점 이것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생태적인 면에 대해서만 일단 말씀을 드리자면요. 이제 전 세계에 이제 굉장히 이제
8개의 철새 이동 경로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철새가 이동하는 동아시아 대양주 이동 경로에 이 새만금이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철새들이 이동하는 경로에 네. 이제 공항을 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철새들이 잠시 쉬었다 갈 곳이 없겠죠. 그러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날개가 있으니까 다른 데 가겠지라고 네.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네. 그럼 우리는 다리가 있으니까 너희 집을 뺏어도 되겠지라는 거랑 같은 논리거든요. 네. 그리고 이 철새들 중에서는 굉장히 많은 국제 멸종 위기종들도 있습니다. 또한 이제 저희 이제 서천 갯벌이 이제 네. 지난 7월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됐는데요. 예. 사실 이 새만금 공항이 지어진 이 수라갯벌이 서천 갯벌과도 굉장히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수라갯벌을 파괴한다는 것은 결국은 서천 갯벌의 파괴랑도 이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이 안에는 이제 저우새, 흰발 농개 등이 이제 살고 있는데요. 이 땅이 비어 있다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사실 비어 있지 않은 땅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제 국토부에서는 이제 뭐 좀 이따 다시 말을 할 수도 있지만 전략환경평가 보고서에다가 흰발 농개가 딱 한 개체 발견됐다고 해요. 네. 예, 실제 시민단체 조사했더니 10,000개체가 있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는 그 10,000개체가 보이지 않고 딱 한 개체만 본 거죠. 그러니까 네. 그 땅은 비어 있다. 네. 그러니까 거기 지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그 논리로는 우리가 과연 누구와 공존할 것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사실 새만금 공항이 과연 경제적으로 타당한가 네.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고 또 사실 새만금 공항의 위치 자체가 이제 과연 100% 민간 공항으로 유지될 것인가 근데 그 미군 공항과 어떤 연관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실 많은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그런 우려도 그러니까 미군의 군사기지 역할을 하느냐 하는 그런 어떤 의혹도 잠재울 수 없고 일단 또 당장 또 가장 직접적으로는 환경 오염 문제가 또 환경 파괴 문제가 이제 크죠. 사실 새만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건 새만금 사업, 가족 사업. 예, 그것을 새만금 방조제를 떠올리게 되고 대표적인 환경 파괴의 아주 대표적인 예죠, 이 새만금. 네, 그렇죠. 예. 이제 90년대부터 시작해서 거의 20년 가까이 지금 그 간척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간척 사업 자체도 사실 굉장히 이제 환경 파괴다라 해서 말이 많았는데 그 안에 그 땅을 간척해서 만드는 게 공항이다. 예. 그렇게 간척을 해서 만드는 게 결국 공항이야? 예. 라는 이제 또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서해안 갯벌이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세계 5대 갯벌 중에 하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까 한번 이렇게 공부를 해봤는데 캐나다 동부 연안, 그다음에 미국 조지아 동부 연안, 그리고 저쪽 그 유럽 쪽에 그 북부 연안, 그리고 우리 서해, 그리고 아마존 이렇게 해서 5개가 세계 5대 갯벌. 그리고 이 갯벌이 갖는 환경에서의 중요성 네. 굉장히 크고, 근데 또 환경만이 아니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게 갯벌이거든요, 사실. 네. 경제성과 환경이라고 하는 차원을 같이 갖고 있는 것이 갯벌인데, 네. 그런데 이 어떻게 보면 경제성이라는 차원에서도 그건 거의 노다지 같은 그냥 금밭과도 같은 그 안에는 수많은 어떤 그런 수생 식물들, 해양 식물들, 그리고 그런 해양 식물들 서식지면서 또 철새들의 또 쉼터가 되고 또 정화작용 하면서 오페스 처리장 어마어마한 오페스 처리장이 할 수 있는 그런 가동 해서 하는 그 양을 갯벌 하나로 정화시킨다고 그래요 또. 그리고 사실 탄소 저감 효과도 있더라고요, 갯벌이. 네, 맞습니다. 예. 그걸 이제 블루 카본이라고 하거든요. 예, 예. 그래서 원래 우리가 탄소 중립이라는 것은 탄소를 배출하는 것과 그리고 이제 탄소를 흡수하는 것을 예. 이제 같이 그 수치를 맞춘다라는 건데 갯벌 자체는 블루 카본이라고 해서 굉장히 그 탄소를 흡수하는 능력이 뛰어나서 탄소 흡수원으로 예. 자리할 수 있는 건데 굳이 탄소 흡수원을 없애고 네. 탄소 배출원인 공항을 짓는다는 것이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면 이중으로 더 안 좋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보니까 그 탄소 저감 효과에 그러니까 7.5%라고 하더라고요. 그 양이 어느 정도냐면 숲에서 흡수하는 것과 같대요. 네, 맞습니다. 예. 우리나라 갯벌이 숲에서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양과 맞먹는 양을 흡수함으로써 탄소 저감 효과를 내는데 네. 그걸 스스로 파괴하면서 거기다가 탄소를 더 내는 공항을 짓겠다. 그렇죠. 이런 말도 안 되는 발상들을 한다는 게 너무, 그런데
경제적인 효과를 위해서 그렇다라고 네. 하는데 사실상은 갯벌이 주는 경제성도 완전히 훼손시켜 버리는. 그렇죠. 예. 사실 제가 서천 분당에 있어서 네. 갯벌과 친합니다. 그래서 이 새만금 사업 이전에는 거기가 그냥 노다지였대요. 그냥 그쵸. 그 정말 이 갯벌의 그 충만함. 네. 근데 그 새만금 가족 사업을 하면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려갖고 거기는 생태계가 완전 파괴되고. 근데 그 처음에 했던 이유가 뭐였냐면 농림부에서 주도하면서 그 논으로만 하겠다 논. 예. 근데 그 당시 새만금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당시에 이미 쌀이 남아 돌아서요. 그 쌀을 보관하는데 드는 비용만 해도 몇 천억 원이 됐어요. 근데 그걸 다시 거기다 논을 만들어서 뭐 쌀농사를 짓겠다고 하는데 현재 쌀농사를 지을 수도 없고, 예. 거기다 기껏 이제 한다는 게 공항을 만든다. 네. 그러니까 미친 것 같아요. 네. 네. 미친 거지. 그래서 사실 근데 공항을 또 만드는 과정 안에서 수많은 또 환경 파괴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가 이 전에 이제 다행히 어떤 성공 사례일 수 있는데 제주 2공항 만드는 거 우리가 또 반대 운동도 하고 하면서 이게 부동의까지 이루어냈는데 그건 이제 그렇다고 그래도 막 계속 밀어붙이겠다고 하는 그건 뭐 좀 정신이 살짝이 아니라 많이 나간 분들이 계셔서 문제지만 그래도 그건 우리 성공 케이스고 지난 우리 생태환경위원회가 또 아주 겨울 혹독한 겨울도 지내면서 굉장히 오랜 시간 또 이렇게 반대 운동을 하고 해서 이루어진 결실인데 그때 제주 2공항 문제의 또 가장 핵심 중에 하나가 또 공항을 건설한 데 있어서 이루어지는 환경 파괴 그리고 그 아름답지만 사실 제주도가 어마어마하게 막 호주처럼 큰 섬이 아니잖아요. 거기에 다시 1년 관광객이 1,500만 명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2공항을 건설함으로써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오면 더 많은 돈을 번다. 이런 논리. 더 많은 사람이 들어오면 더 많이 파괴되는 건데 이런 등등의 어떤 잘못된 어떤 그 판단인데 그걸 다행히 막아냈는데 이제 공항 건설이 갖고 있는 그 문제점들은 사실 한두 개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단 간단한 방법 안 하면 되는 거죠. 안 하면. 네, 맞습니다. 예, 네. 안 하면 되는데 그게 막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공항 자체가 사실 그러니까 아까 신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비행기가 1인당 단위 거리 기준에서 탄소 배출이 가장 많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기존 공항도 요즘 폐쇄를 해야 되지 않냐라는 얘기도 있고 이제 영국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히드로 공항이 사실 활주로가 거의 그 포화 상태라서 활주로를 추가로 건설을 하자라고 네. 했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이거는 그 파리협약에서 나오는 온실가스 감축 채무를 위반하는 거다라고 해서 이게 승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아까도 이제 저희가 정의의 문제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공항을 하나 짓게 되면은 그 공항에 들어가는 전기가 또 어디선가는 전기를 생산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전기를 어디선가 생산을 하고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서는 어딘가 또 송전탑을 또 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이 같이 연결이 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다 연쇄 적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냥 하나의 어떤 문제점이나 하나의 악함이 아니라 네. 그 하나의 악이 계속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가 막 번지는 것처럼 그렇게 여러 개과 연결돼서 네. 그 수많은 악의 집합체가 이루어지는 것 같은 악의 카르텔이랄까 이런 네. 것들이 연쇄작용으로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바로잡는 노력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이런 노력들이 하나만 해서 될 것이 아니고 계속해서 지속적인 노력들이 네. 또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시 또 쉬면서 우리 노래 음악 우리 애청자 이근알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신청하셨던 성가 아무것도 너를 이렇게 들으시겠습니다. 아무것도 너를 슬프게 하지 말며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어부어부어부바 온뱅크로 어부어부어부바 부탁해요 어부어부어부바 바람대로 어부어부어부바 좋은 금융을 부르는 주문 평생 어부바 신협.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우리 가게 홍보 편하게 할 수 없을까? 사장님,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를 사용해 보세요. 통화가 끝난 손님에게 메뉴, 영업시간, 주소 정보와 홍보 메시지가 자동 전송. 가게 정보 알림 메시지. 장사가 편해지는 디지코 KT. 가입 문의 1588-0114. 오늘 세이에서는 대전녹색당 공동위원장 맡고 계시고 또 생태환경 위원회 또 활동하고 계시는 오연아 안젤라 자매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거기 공항 건설이 이런 많은 문제점들이 있는데 그걸 왜 그렇게 밀어붙일까 뭐 하는 그런 궁금증 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왜 그럴까요? 근데 아까 뭐 살짝 얘기 나눴지만 그렇던 뭐 경제, 네. 개발 뭐 네. 이런 또 논리 안에서 뭐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네, 일단 이런 종류의 예. 개발은 표시가 되게 잘 나요. 예. 잘 보입니다. 그렇죠. 뭔가를 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 제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이 이제 발표가 됐는데요. 예. 이제 기존 공항을 정비하는데 4조 7천억, 음. 그리고 신공항 개발을 하는데 4조 예. 예산이 배정이 됐습니다. 예. 근데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그래도 공항을 하나 지어놓으면 뭔가 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예. 네, 뭔가 딱 두드러 보이는 성과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멀리 있는 예를 찾을 것도 없이 이제 대전시에서 지금 보문산 위에 이제 보문산 꼭대기에 보문산 전망대를 만든다고 하는데 뭐 48m짜리 48조 거의 50m 가까이 되는데 4층이에요, 4층. 예. 그럼 4층 건물 짓는다라고 하면 그런가 보다 하는데 50m 가까이 되면 이게 아파트로 따지면 한 16층 높이거든요. 예. 그 정도 되는 걸 짓는다라고 예. 하면은 예산을 들였을 때 뭐가 딱 들어서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보이는 것이 있죠. 예. 네, 그런 성과가 아주 두드러지는 게 있고 또 이제 공항 같은 경우는 굉장히 대규모 토목 건설이기 때문에 네. 그것을 통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겠다 이런 네. 논리로 또 추진하는 예.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사실상은 보면 그렇다고 해서 진짜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느냐? 그게 아니잖아요, 또. 그렇죠. 이제 왜냐하면 예. 저 공항이 적자가 됐을 경우에는 그렇죠. 그 적자는 모두 지역의 부담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제 면밀히 따져 보면 사실 우리 시민들은 그냥 지혜로워요. 사실 시민 정신이 있고 그래서 그걸 보고 식별하고 판단할 수 있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가려버리죠. 네. 그래서 엉뚱한 정보를 흘리고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또 사람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고 네. 이런 작전을 많이 쓰고 그러니까 가짜가 판치는 거죠. 그러니까 진실을 가리기 위한. 네. 예. 그래서 사실 보면 이 방식이 굉장히 상투적인데 네. 거의 벗어나지 않는 방식들 그 지역민들이 싸우게 만들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아주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죠. 네. 예전에 강정마을에 해군기지 만들 때도 그 지역민들끼리 싸우게 만들고 그렇죠. 한쪽은 개발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킬 수 네. 있다. 이거 좋은 거다라고 그런 환상 그런 꿈을 심어주고 또 한쪽에서는 아니다. 우리 아름다운 자연 우리가 조상 대대로 여기서 먹고 살았고 이것만으로 족하다라고 네. 하는 그런
이 차원과 그 같은 지역민들이죠. 네. 그 지역민들이 싸우게 만들고 자기들은 팔짱 끼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들어가서 그걸 개발하고 이런 방식들을 똑같이 써요. 어디든. 네. 예. 그렇게 하게 되면은 굉장히 운동이 어려워지고 그렇죠. 그리고 과연 그렇다면은 그 지역을 보존하고 싶어하는 그 지역민은 누구인가? 네. 누가 정말 그곳을 자신의 고향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래도 굉장히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특히 이런 시대에 교회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이제 참미받으소서를 읽다 보면은 이제 저희가 이제 관찰, 판단, 그리고 실천, 그리고 경축 이렇게 네 가지 방법으로 저희가 이렇게 바라볼 때 예. 과연 무엇을 기반으로 해서 그것을 판단할 것인가, 우리가 관찰한 상황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를 이제 제시해 주는 것이 바로 교회의 큰 역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 예언자적 소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많이 알리고 또 이해시키고 네,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사실 이번에 뭐 보문산 거기서 뭐 대형 50m짜리 네. 탑을 뭐 건설한다는 것도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지역민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충분한 논의를 거치고 물론 이제 환경적인 것들도 뿐만 아니라 그걸 이해할 수 있게 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면 있다고 한다면 사실 지역 시민들이 그걸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사실상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다 이해하고 판단하기 때문에 사실 정말 이 국민들을 무슨 개 돼지처럼 생각하는 그런 몰지각한 사람들이 있지만 사실은 되게 지혜롭거든요. 우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되는데 그걸 안 주고 그렇죠. 졸속으로 네. 날치기식으로 네, 이걸 일처리하죠. 네, 그래서 사실상은 우선 먼저 그러니까 시민들의 판단에 맡기는 거 그러면 맡기면 좋은 판단, 올바른 판단을 해요. 그거 자체를 그 기회 자체를 없애버리죠. 네. 그걸 밀어붙이고. 사실 그래서 언론의 예. 그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은 예. 한쪽에 있는 그 부분만 딱 떼서 보여주면은 사람들은 그렇죠. 아주 제한된 정보로만 판단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언론은 아주 OECD에서 맨 밑바닥을 기어 다니고 있죠. 예, 그래서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럼 뭐 우리가 뭐 기레기냐, 기레기에서 더 나가서 기덕이라고도 하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니까 뭐 계란판으로 쓰이고 막 이러잖아요. 하여튼 그래서 언론이라도 깨어 있으면 여러 가지가 굉장히 더 좀 좋아질 텐데 네. 그런 역할을 해야 할 또 감시와 견제 이런 역할을 해야 할 언론이 죽어 있어서 더 많이 어려운데 그런 때일수록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 교회의 예언적 소명, 네. 예언적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녹색당에서도 그걸 하고 계시고 우리 또 교회 생태환경위원회가 또 함께 하고 있고 그래서 자꾸 많이 알리고 외치고 하는 그런 작업들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문산에 50m짜리 세우는 것도 아니 그걸 또 뭐 친환경이라 치고 목조 건축으로 하겠다라고 네. 하는 게 네. 나무로 만들면 그 친환경이라고 하는 그러게요. 그거 말도 안 되는 건데 그런 식으로 그런 환경 위장이죠. 환경 위장 환경주의 뭐 이런 그린워싱이라고 하는 그것이 이 건축의 형태로 드러나는 모습인데 그래서 더더욱 그런 것들을 널리 알리는 작업이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사실상 지나가면서 피켓 들고 저기 서 있으면 뭐 누가 저걸 봐줄까라고 하지만 봐요 또. 네. 예, 딱 한 사람이라도 보면 한 사람이라도 늘어나는 거죠 그게. 네. 예, 촛불 하나로 세상을 바뀔 수는 없지만 촛불 하나로 내가 서 있는 그 주변은 바뀔 수 있고 그런 분들이 하나 둘씩 늘어나면 점점점 밝아지겠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계속해서 해나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통 이제 이 국토부는 뭐 개발 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고 하지만 환경부는 이것에 대해서 어떤 제동을 걸고 친환경적으로 나아가야 할 소명을 가진 부서인데 가만히 보면 그렇지 않은 느낌들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세종에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예. 국토부랑 환경부랑 같이 딱 붙어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앞에서 이제 뭐 저희 집회를 하거나 기자회견 할 때도 뭐 국토부 얘기를 했다가도 환경부 얘기를 하기도 하고 네. 하는데 새만금 관련해서는 이제
이제 원래 이제 전략환경평가가 이제 본안이 들어갔고 그래서 그에 대해서 다시 보완 요청을 해서 네. 첫 번째 보완이 한번 들어가고 또 다시 재보완해서 지금 두 번째 보완까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이제 환경부에서 어떤 결단을 내려야 되는 시점입니다. 과연 환경부가 그 전략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보고 어떻게 판단을 할지가 사실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 보완이 아니라 부동의로 그쵸. 확정을 해줘야 되는데 계속 빌미를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환경부가 환경을 생각한다기보다는 그냥 그런 개발업자들의 이게 정당성을 부여하는 네. 그런 역할을 해버려요. 그러니까 굉장히 반환경적이죠. 그래서 환경부에서는 이제 작년에도 이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해서 뭐 미래 세대 교육이라든가 혹은 텀블러 쓰기 등등을 이제 홍보를 했었는데 한쪽에서는 그렇게 텀블러를 쓰라고 하고 네. 한쪽에서는 이제 공항 건설을 어떻게 하면 좀 합리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려하는 것처럼 보일 때 예. 사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좀 굉장히 큰 씁쓸함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건 자기 모순이죠. 자기 모순. 네. 그래서 사실 그게 그런 생태 감수성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그냥 일하는 거 아무 생각 없이 그래서 사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자기가 그 일을 하는 데에서도 소명의식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없다는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이 또 어떻게 보면 또 어떤 선진국이 돼가는 과정 안에서의 어떤 감수의 모습이 아닌가 그런 자질 이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업으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이것에 대한 철학과 소신과 뭐 이런 소명의식이 있어야 되는데 뭐 그런 것들이 또 언젠가는 또 네. 잘, 그리고 예. 나름 안에서는 뭔가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그렇죠. 믿고 싶어요. 예, 저도 이렇게 희망적인 네.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여튼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뭐 마무리하는 시간인데 사실 뭐 이 환경에 대한 수많은 사례들 또 파괴되는 어떤 아픈 모습들도 굉장히 많은데 이거 다 하면 또 밤을 새도 못 할 것 같고 하여튼 뭐 앞으로도 계속 또 이 문제 또 계속 고민하면서 함께 해결해 나가는 또 그런 노력들 기울여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지금 또 한쪽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참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네, 그렇죠. 전쟁 같은 세상에서 한인이 보시기에 좋은 평화로운 세상으로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세이에서는 대전 녹색당 공동위원장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생태환경위원회에서 활동하시는 오연아 안젤라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환경 문제가 우리 삶과는 좀 먼 얘기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때 좀 더 정신 차릴 걸. 아니 이제는 왜 이제 오셨어요라고 하는 그 드라마 속 모습이 아니고 지금부터라도 정신 차리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기술 김현석, 정준영, 성창훈, 연출 최순희 프로듀서 그리고 저는 대전교구 김용태 마테오 신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